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17일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의 세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게 해내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이다. 헨리 하인츠. 네, 제가 지난 주말 토요일에 명지산 국립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몰랐는데 명지산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상까지는 가진 못했는데 그래도 동기들하고 친한 그 2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27년, 한 5년 전에 그런 추억을 갖다 또 함께 나눌 수가 있었고요. 실은 여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안성집이라는 곳이 제 군대 동기가 지금 전역을 하고, 이 친구는 1공수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어요. 저는 11공수.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지금 모였던 친구들 보니까 1, 4, 5, 7, 9, 11, 13, 그러니까 7개. 지금은 5공수가 없어지고 이제 특임 평화유지단으로 좀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공수부대 2공수 나왔다, 4공수 나왔다, 6공수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공수부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깜짝 게스트로 15공수에 또 여기 가평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연대장님도 함께 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동기들하고 모임을 그래도 자주 갖지는 못하지만 해왔지만, 그래도 같이 더블백 메고 같이 공수교육 받고 그랬던 친구들하고 간만에 제 기억을 거슬러 보니까 이곳에 갔었던 게 2016년도, 17년도에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변한 것이 없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을 감사님들께 드리면서,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자, 또 내년에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꼭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들 건강히, 다들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방송을 빌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남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거는 남성분들이 보지 마시고 여성분들이 조금 이제 기억하셨다가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먹인다, 두 번째가 같이 잔다, 세 번째가 가만히 놔둔다, 네 번째가 남자의 휴대폰을 열어보지 않는다, 다섯 번째 돌아다닐 때 내버려 둔다. 이게 남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꼭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 부자 아파트 탑5가 나인원 한남, 그 다음에 한남더 1, 대우 트럼프 월드 1차, 갤러리아 포레, 타워 팰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연소득이 다 4억에서 24억까지 있는데, 세상에 부자는 참 많다. 내 주변에 부자가 없는 것.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자는 아닌데, 제가 주어진 것에 많이 감사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정말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가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가진 것에 저는 2배 이상 감사를 표하고 있고, 그리고 돈보다는 건강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항상 좀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님들도 물론 경제적인 거, 돈,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누구에게나 또 갖고 싶은 그런 꿈이자 목표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자기만의 기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25년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률이 발표되었는데, 어디를 사야 하고 어디를 사지 말아야 하는지 이 표로 한 장을 갖다가 스크랩 하셔가지고, 내가 서울이다, 인천이다, 경기도면 괜찮구나,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 친절하게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자료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른 곳이 상급지고 평균 미만인 곳이 하급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과 경기도, 서울, 경기, 인천에 내 집 마련하시고, 또 서울, 경기, 인천에 만약에 투자로
일단 또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서도 지방은 소멸되고 서울, 경기, 그다음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한 2040년까지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지금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와서 살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정말 없어지는 도시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지방의 미분양 투자보다는 차라리 서울, 경기, 수도권, 인천, 그리고 마지노선이 세종시, 그리고 청주시, 천안시까지가, 평택까지가 마지노선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특별히 감스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네. 서론이 좀 오늘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올해는 전국 집값 다 오른다. 25년 부동산 전망 특강 무료 공개 당부 님께서 이걸 공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어제 이걸 들어보면서 야, 이 유료 강의인데 이거를 특강을 무료로 이렇게 공개를 해도 괜찮을까 할 정도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감스님들 제 방송 보시고 꼭 이 당부쌤의 올해는 전국 집값 다 오릅니다. 25년의 부동산 전망 특강 무료를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 꼭 한번 읽어 꼭 한번 들어보실 것을 추천의 말씀드리고요. 물론 전국 모든 곳이 다 오른다고 해서 아무거나 오르진 않을 거다. 하지만 생각하시는 그곳이 지역 내에서 똘똘한 곳이라고 하면 지방도 오른다고 하지만 저는 고양시,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까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뭐 투자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나는 조금 깊이 있는 그런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부쌤의 유료 강의도 제가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올댓 고향에 타 지역 사람이 일산에서 살게 되면서 느낀 일산 거주의 단점과 창능을 기다리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은 감사스마일의 큰 기쁨과 사랑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결혼 전에는 아마 안양에서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애 시절 안양에서 일산까지의 고난, 감사스마일도 경기 남부에서 또 생활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한강의 이런 장애물, 그 다음에 한강 이북,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휴전선과 또 마주되고 있고 경기 북부에는 또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강 이남을 더 선호하고 모든 것이 강남으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강남, 그다음에 삼성역 이런 것들도 물론 좋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용산국제무지구가 올해 또 착공이 들어가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강원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상암 DMC 또 재창조라든지 그다음에 불광역 혁신파크 부지도 또 일자리로 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강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북에 살고 계시는 분들 너무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GTX-A 배차 간격 6분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지금 GTX-A 주변에 있는 그런 분위기는 더더욱 좋아지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이 또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그런 바람이 서울 외곽 그리고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그리고 고양시까지도 넘어올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먼저 결론으로 드립니다. 결혼 후에 거주지 선택의 타협점이 이제 와이프가 직장이 아마 일산 정발산 근처였나 보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지 선택 과정을 보면서 이분은 판교까지 이제 자차로 이제 이동을 했나 봅니다. 처음에는 자차로 통근했다가 이제 지하철 통근을 변경했는데 출퇴근 지하철에 쓰러질 뻔했다. 너무 싫었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판교까지 진짜 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일산 거주의 현실적인 어려움. 근데 이분이 지금 고양시와 서울 경계의 삼성역 힐스테이트 삼성역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마 이사를 온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삼성역 지하철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스타필드 도보권이 위치하고 있고 창릉천 또 복합 쇼핑몰 뭐 스타필드 고양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만족하는데 일단 일산 거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교통 그 다음에 사회생활 제약 제가 교통 부분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사회생활 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모임을 하면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제가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삼청동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구파발행을 또 탔습니다. 그래서 구파발에 또 내려가지고 또 3호선을 또 한 10분 또 기다려가지고 8분에서 10분 또 기다려서 또 삼성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이 구파발행 종점이 아닌 또 대화행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기 파주행 종점으로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정말 삶의 질이 좀 좋아질 텐데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사회생활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 타 지역 지인들을 삼성으로 초대하기가 어렵다. 일단 버스가 없어요. 광역버스가.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일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와이프의 또 직업적인 그런 제한상, 그리고 현실적 대안과 미래 계획은 현재는 이분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원흥 삼성 지축 지역, 또 제가 이야기했던 향동 더금까지도 최선이고, 그리고 미래 계획은 창릉 신도시 개발하고 GTX-A 개통 시점에 맞춰가지고 창릉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창릉 GTX-A 개통 시점이 28년에서 이제 30년으로 연기돼가지고 또 현재 좌절되어 있다. 그래서 일산 거주의 본질이 다른 장점은 중요하지 않지만 서울과의 거리, 교통 접근성, 출퇴근 시간 단축이 최우선 과제이면서 현재로서 이분은 창릉 신도시가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분의 이야기가 뭐 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정말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감스님들 중에서 고향 살면서 고향시 자체적으로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런 불편함은 없겠지만 방금 이분처럼 판교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또 마곡이라든지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상당히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GTX-A가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만 가게 되면 고양시라든지 삼송이라든지 덕양구, 더 나가서 일산 동구 서구, 더 나가서 운정 신도시까지 더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아직까지 와닿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년 이맘때 아니면 내년 한 6월 정도가 되면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그 시점 그리고 2년에서 3년 후가 되면 삼성역이 정차되는 시점이면 연신내에서 환승되고 3호선으로 또 연신내에 접근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또 많은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디퍼포먼스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살면서 아파트 청약을 갖다가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삼성 원흥이라든지 더 나가서 일산 엘로이까지도 이제 분위기는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창릉 신도시에 아파트 청약을 갖다가 받고 희망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으로 계시지 마시고 지금도 본인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오피스텔을 갖다가 그래도 5억대, 6억대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셨다가 창릉으로 넘어가실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저는 만약에 오피스텔이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릉 주변에 있는 삼성벨트, 창릉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를 6억에서 9억 사이 정말 있습니다. 찾아서 본인의 그런 여건에 맞춰가지고 5억대도 있기 때문에 나는 27평, 25평 정도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5억대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킨텍스 제3전시장 기초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28년 하반기 완공. 지난번에 킨텍스 카카오 부동산 대표님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분하고 방송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번에 정말 킨텍스의 이런 새로운 소식들도 또 제가 한번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전시 면적이 17만 제곱미터로 확장되고 전 세계 25위권으로 도약되는데 CES 등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및 경쟁력 확보가 되면서 저는 28년 하반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28년에는 이제 삼성역이 정차되기 때문에 삼성역에서 이제 킨텍스까지 더 나가서 이제 경기 남부에 있는 화성 동탄에서 아니면 용인 구성역에서도 킨텍스 전시장 오는 게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서북부 특히 킨텍스 주변은 지금하고는 완전 또 다른 그런 직주 근접이 또 가능한 그런 킨텍스 주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킨텍스 지금 앵커 호텔도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고 주차 복합 빌딩도 올해 동시에 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 20층에 310객실 규모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주차 복합 빌딩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킨텍스가 유일하게 고양시에서 이런 일자리가 함께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고양 방송 영상밸리라든지 또 올 하반기 또 내년에 늦어도 이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도 이제 지정 소식이 또 들릴 것 같은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저는 GTX-A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제3전시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GTX-A가 열리고 킨텍스역이 열리고 나니까
1 전시관, 2 전시관에서 이제 부족하고 3 전시관까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킨텍스에 있는 주변에 지금 킨텍스 원시티라든지 하나 포레나 같은 경우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킨텍스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고양시 전역으로 이제 확산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 GTX A만 타고 다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킨텍스에서는 자유로, 제2자유로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 광명항 고속도로, 서울 문상항 고속도로 연결되는 그런 고속도로도 또 개통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고양시에 시간이 이제 올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안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콕 하고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제군요, 분전의 부동산 투자 리포트를 보면서, 야, 지금 급등하는 반포, 잠실에 꼭 올라타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분전, 3프로의 분전 대표님께서, 김건우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 끝에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네프콘에서 이제 이걸 갖다 막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감스님들 중에서 지금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서울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조금 늦추시고, 지금 급등하는 반포라든지 서울에 꼭 올라타셔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기회는 또 올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상반기에 상사라고라고 해서 이제, 당부쌤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맞지만,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또 적용되는 또 뭐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아니면 또 올 연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이 또 되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회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감독님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 제가 이 내용을 갖다 좀 보다 보니까 이 둔천주공 13억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줄을 안 섰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25억에 줄을 서는 것처럼 리센츠 19억에도 아무도 줄을 안 섰고 살려고 하진 않았다가 리센츠가 30억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왼쪽이 아주 저점일 수도 있고 오른쪽은 아주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본인만의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이제 상담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 TV 멤버십 회원이 되어 주시면 그런 것들도 감사 스마일이 또 친절하게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분전의 김건우 대표님의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네프콘의 이런 뭐 이야기를 듣고 좀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셔가지고 보실 것을 또 이야기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인섭님의 부자노트. 원래 제가 오인섭님의 부자노트는 제가 멤버십 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갭 투자 증가라든지 갭 매우기 장세가 지금 또 올 것 같다라고 오인섭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 드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금 3월 말이 돼야지 이제 집계가 완료가 되는데 지금 2월 지금 거의 3월 지금 17일 기준으로 벌써 5천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3월 말에 집계가 되면 2월 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정말 몇 건이 되었는지 더 궁금할 정도로 더 기대가 좀 되는데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저는 고양시까지도 확산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서울권에서 23년 1월 받는장 이후에 계속된 갭 벌리기 시장이 갭 매우기 시장으로 바뀌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수반돼야 된다. 전제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책인데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 그리고 3월에 이제 탄핵 결정이 이제 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는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서울에서 경기 남부 그다음에 경기 북부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지금 올라갈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다 못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7월 전후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안이 확정될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적은 수도권 저가시장과 부산 등 지방의 갭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대에 진입했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금리가 3.5다 보니까 앞으로 이 상반기에 더더욱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올 상반기만이라도 감스님들은 꼭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시고요. 올해는 정말 뭐 지방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보다는 다 오를 거라는 당구쌤의 이 강의 꼭 들어보시고, 아, 내가 내 집이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 사셨던 분들은 늦어도 4월 전에, 아니면 뭐 4월까지 힘들다고 하면 고양시까지 넘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6월 전에만이라도 꼭 내 집 마련 계약을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